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8월 2일 날요 다 모든 전정을 하고 잎을 싹 따고 난 후에 여기에 제가 그 옵티시를 수시로 엽수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은요, 아마 그 일본 도록이나 유명한 그 원장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분재를 취미로 기르시면서 찔레나무 명목들을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찔레나무가요 참 특성을 모르면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약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찔레나무를 키워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이어서 이 8월 2일 날 제가 모든 나무 잎을 다 따고 전정한 그때 당시부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특이한 수종의 나무를 가지고 제가 그 나무를 기르면서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죠 이거? 그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접해보지 못한 나무일 겁니다. 저희들이 왜 시골 울타리라든가 또 산 외 기슭 같은 데 가면은 왜 찔레나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들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아주 흔한 그 찔레입니다. 근데 이 찔레가요 분재 수종으로 이렇게 키우는 분들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찔레라는 그 특성이 잘 크다가도 오래된 가지들을 막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찔레를 상당히 좀 키우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목대 이 굵기가 상당히 굵죠. 제가 이걸 약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렇게 소재를 구입을 해서 고가를 주고 구입을 했죠. 구입을 해서 3, 4년째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잠시 이전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당시에 나무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 여러분 이렇게 보고 오셨나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미루다 보니까 약간 시기가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야 이거 너무 늦어졌다 해서 어저께 저녁에 퇴근 후에 부랴부랴 막 작업을 하다가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영상 찍으려고 작업을 미루는 건데 이거 나무가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 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들이요 지금 다 자른 가지들입니다. 이게 이 많은 그 순들을 이 조그만 나무에서 이 많은 가지 다 자른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이 도장되는 가지들도 다 잘랐어요. 이게 찔레가 키우기가 이제 어떤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이게 찔레를 만들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지는요 올 5월달 제가 4월달 정도에 굉장히 강한 것들 다 전정을 했거든요. 근데 약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순이 길어졌어요. 찔레나무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늘가늘하게 굉장히 야취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찔레나무 이렇게 기본 가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 가지를 만드는 게 어렵냐면요 찔레나무 특성은요 왜 어렸을 때 왜 찔레 이렇게 호동 끊어서 이렇게 씹어서 먹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찔레 이렇게 꺾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뭐 찔레꽃 필 물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들도 있는데, 찔레의 특성이요, 이렇게 한 1년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쭉 길게 순을 내미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찔레를 어떻게 이 기본 가지를 이렇게 가늘게 받느냐면요, 찔레가 이렇게 처음 어렸을 때 처음에 눈이 착 나오죠. 처음에 눈을 딱 밀고 나오면은 그때 바로 한 미리만 놓고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1년생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놔두게 해서 자르면은 이미 이 가지가 굵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가지가 굉장히 다들 아주 가늘가늘하게 받아진 것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이 기본 가지를 가늘게 받느냐 하면은, 처음에 찔레가 순을 딱 눈을 내밀었을 때 정확하게 한 마디나 두 마디를 남겨놓고 잽싸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를 나이를 먹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 가지에서 또 순이 나와요. 그러면 또 한 마디나 두 마디 넣고 또 잘라요. 그래서 계속 잘라가야 이런 그 기본 가지들이 가늘게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눈들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제가 이런 몸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오는 순들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강하게 나오는 눈들을 내버려 뒀다가 어제서야 잘랐어요. 사실은 영상을 찍으면서 왜 잘라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르려고 기다렸었는데, 어제 제가 퇴근 후에 깜빡 잊고 그냥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거를, 이 강한 순을 잘라주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키워주는 이유가 있는 거고, 얘들이요, 여지껏 제가 5월달부터 여지껏 얘네들이 순이 쭉 뻗어주면서 이 몸통에 힘을 많이 실어 주었어요. 오늘이 8월 2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 이거 잘라줘야지, 만약에 이 강한 순들을 지금 안 잘리게 되면은요, 이 나무들은 3년 정도 된 그 가지들이잖아요. 이 건강한 순들이 얘를 도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찔레 같은 경우는 목목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 분목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모습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제 주먹입니다. 제 팔뚝인데요, 이러한 두께의 이러한 곡과 이러한 또 가늠새를 가지는 찔레를 보시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소재를 보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 굵은 줄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얘네들은 희생지였다는 얘기죠. 얘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이 건강한 걸 갖다가 그 찔레 그 순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조금 늦게 자른 거예요. 얘를 또 너무 늦게 자르면요, 이런 자른 부위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 주었고, 지금이 이제 8월 2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힘 받아요. 얘가 지금 전부 다 제가 잎을 다 따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약 3년이나 4년 된 가지에서는 순이 좀 약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가 가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겨드랑이에서 새로 나오는 눈들은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눈들을 지금 자르지 않게 되면은 이 건강한 새로 나온 애들이 힘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나이 먹은 애들이 힘이 밀려서 얘네들이 겨울에 겨울을 나지 못하고 곧 죽어버린다, 고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은 아이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찔레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말씀 안 드렸네. 찔레나무의 특성이요, 이 지금 그 오래된 가지 잘라서 삽목을 하잖아요. 삽목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냥 이거 잘라서요, 그냥 땅에 꽂아 놓으면 삽목이 돼요. 그리고 또 찔레는 원래 그 살이 죽은 부분을 좀 잘 안 알아준다 그러는데, 찔레만큼은 죽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태미로, 그 죽어 있는 부분들은요, 이 고태미로서 굉장히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찔레의 목질은 굉장히 연해서 이 살이
이 죽은 부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찔레나무가요, 이 속은 다 죽고 겉 표피만 살아있어도 이 나무는 결코 죽지가 않아요. 완전히 이 속이 다 비어있어도 이 껍질로서만 남아있어도 이 나무는 충분히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그 고태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나무의 그 정확한 이 나무한테 너 나이 몇 살이냐 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나무도 아마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찔레가 이렇게 굉장히 직진성이 강한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곡이 이렇게 들어가서 큰 거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또 만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 가지를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그 가지를 하나 받으려고요. 어떻게 됐냐? 자, 보십시오. 여기 부분에서 쭉 올라오는 거 한 마디 놓고 잘랐어요. 한 마디 놓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쭉 올라오는 거를 또 한 마디 놓고 잘랐고, 또 쭉 올라오는 거를 두 마디를 놓고 잘랐어요. 또 올라오는 거를 한 마디, 두 마디 놓고 잘랐고, 또 크는 거를 한 마디, 두 마디 놓고 잘랐고, 이렇게 계속 많이 남기지 않고 계속 잘라가면서 이 그 줄기를 나이를 먹인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새순과 같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빤듯이 자란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무를 제가 아는 지인분이 가위로만 나무를 분재를 기르신 분이 계신데, 이 찔레만큼은 제가 이거 철사를 전혀 걸지 않고 완전 가위곡으로 이 3년 동안 이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찔레 나무가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지인분이 저한테 야 예손 너 저 찔레 너 마음에 드는데 저 나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 그분한테 약 한 1년 동안을 드렸던 나무였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제가 제 지인분한테 형님 그 나무 저 좀 다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찔레나무 장가지를 이렇게 받으려면은요,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쭉 올라오면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해서 장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건 다시 내 손에 와야 되겠다 해서 그분께 분양을 해드렸다가 다시 제가 가져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다 제가 모조리 잎을 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행해줘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옵티실 스트레스 해소제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HB101이나 이런 활력제들을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충분하게 엽수를 해 주어서 이 나무가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잎을 많이 따버렸잖아요. 그 전정도 많이 했고 잎도 땄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엽수를 해줘야 됩니다. 영양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실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바로 햇볕에 내놓는 것보다도 약간 좀 방그늘에 놔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이 이제 8월 2일이잖아요. 굉장히 밖에 나갔을 때 햇볕이 따갑거든요. 그동안은 이 나무 잎들이, 이 무성한 잎들이 이 줄기나 모든 줄기를 다 햇빛을 가리우고 있었는데, 이 나무가 갑자기 햇빛에 나가면은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주 정도 어느 정도 방그늘에 놔두고, 또 이렇게 많은 잎들이 광합작용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잎을 따버렸기 때문에 광합작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만 주시고, 수시로 며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이렇게 옵티실 아니면은 HB101을 엽수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화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엽수를 해주는 게 이 나무 속에 눈을 틔우기가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2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혹시라도 잎 따기를 하셨다 하면은 반드시 방그늘로 가서 꼭 이 활력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실 운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도 잎 따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죽어가는 나무 살리기 하면서 세탁소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습도 조절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습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8월 2일 날 이 그 찔레나무 모든 잎을 다 따고 새로이 다 받은 가지예요. 근데 이 찔레나무가 이런 그 오래된 그 가지들이 다 죽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 말씀을 드렸을지 몰라도, 왜 저는 이제 처음에 난을 조금 하다가 이게 분재를 했지만요, 난이 그렇대잖아요. 뭐 고등식물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난이 아마 그런다네요. 옆에 촉수를 늘리면서 자기가 살지 못하면 뭐 촉수를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뭐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찔레가요, 그 난과 같이 조금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요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런 순들 있죠. 지금 이런 순들은 굉장히 가늘게 나왔는데, 자, 지금 이런 순들 있죠.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칠레의 특성이 그래요. 이게요 지금 3년 동안 자르고 받고 한 그 가지거든요. 그런데 찔레나무 특성이요, 이렇게 새로 나온 순들이 지 애비보다 더 굵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새로 나온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얘를 도태를 시켜버려요. 곧 얘가 더 강하니까요, 지 오래된 애를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찔레 같은 데 보면은 그 상처 덩어리에다가 막 그냥 계속 자른 자리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나무를 얘를 살려야 되거든요. 얘가 8월 2일 날 잎따기하고 전정한 후에 이게 28일 동안 자란 그 순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몸통이 많은 힘을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를요, 이 줄기를 잘라주지 않으면은 지금 옆에 나오는 순들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이 순들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력들을 여기 이렇게 전정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고, 얘는 어차피 못 쓰는 가지예요. 굵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바짝 자 나온 기퉁에서 이렇게 자 잘라서 지금 얘한테로 가는 힘을 이 아이들한테 실어 주어서 얘가 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찔레는 지금 이 눈이 있죠. 내가 그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르고 받고 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대감을 주면서 굉장히 그 잔가지가 순 가위고구로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고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요 지금 8월 2일날 이따기고 나온 눈이에요. 지금 새로운 순. 근데 똑같은 순인데요, 이 늙은 가지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약해요. 근데 새로이 나오는 그 찔레의 눈들은 이렇게 강하거든요. 물론 이 순이요, 이런데 자 이런 부분에서 눈이 나왔으면은 딱 한마디만 놓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서 순을 굉장히 가늘가늘하게 만들겠지만, 이 기부에서 나온 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이 나와봐야 이 부분이 뭉치기밖에 안 해요. 물론 이 부분도 뭉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바짝 이렇게 잘라서 얘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있죠. 이것도 여기도 계속 눈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 나온 눈인데, 사실은 자 이렇게 잘라서 이 눈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또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뭉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순들은 다 아웃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쓴다는 얘기죠. 절대로 굵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년에 또 봄에 여기에서 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하여튼 새로 나온 눈들, 자 이것도 쫙 안쪽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새로 나온 눈들이요, 이 기존에 나와 있던 눈들의 기존에 있던 순들의 세력을 다 뺏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찔레를 만들면서 항상 명심하실 게, 새로 나온 눈들은 세력이 항상 강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이 아이도 지금 8월 2일날 잎따기로 해서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록 얘도 세력이 좋지 않지만 이 아이들과 조금 오래된 줄기들과 같이 키울 경우에 얘가 더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눈이 원하는 눈에 나는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르면 눈이 저 잎과 줄기 사이에서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 자르면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공간으로 할 것인가. 자, 이거는 여기를 잘라서 눈 요 사이 나와서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지금 비록 이게 8월 2일 날 나온 눈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눈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들은 딱 1mm나 2mm, 그러니까 3mm도 남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눈을 많이 남겨버리면은요, 이 눈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작년 재작년 막 나왔던 눈들보다 더 건강해져 가지고 더 굵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가지들은요, 무조건 1mm나 2mm 이상 남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모에 묵었던 그러한 그 순들이 세력을 받아서 잔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무 이런 굉장히 강한 것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눈도요, 지금 자, 확대를 잘 보시면, 자, 꼭 필요한 부분에 눈이 나와 주었어요. 사실 얘를 잘라버리고 싶지만 이 마디와 이 마디와 이 마디의 절간이라 그러죠.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꼭 필요한 눈이거든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느냐? 딱 2mm만 남겨놓고 딱 절단해 준다는 얘기지. 해서 얘를 죽여줘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또 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새로 나온 눈들은 굉장히 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이 겨드랑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눈들이 나왔어요. 또 이것도 자 보면은, 자, 여기 나왔죠.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방해가 되니까 이런 눈들은 이렇게 바짝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요 맨 바닥에 보자고요. 바닥에. 자, 맨 밑둥에서 눈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을 제가 좀 필요로 하다 하면은 물론 이 눈을 쓰겠지만, 이게 이 줄기가 자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커봐야 이 전면만 가리우니까 이 바닥에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절단해주고. 자, 또 이렇게 강한 거, 이렇게 꼭 지금과 같이 필요로 한 눈들, 자, 이 수는 좀 필요로 한 순들, 이 수는 좀 필요로 해요. 그러면은 이 수는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 딱 한 마디나 두 마디나 끼워놓고 세력을 최대한대로 약하게 해 주어야 이 찔레나무가 큰 상처가 없이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또 이것도 필요 없는, 이게요, 찔레가요 꼭 새로운 몸통, 말하자면은 예전에 자랐던 부분들이 자마가 많이 이게 있기 때문에 꼭 이 마디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 이것도 보자. 자, 여기에 예전에 기존에 있던 기부에서 이렇게 꼭 나와요. 기부에서 나온 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찔레나무 명목 보기는 참 힘들어요. 지금 이 나무가 이제 제 손에도 이제 몇 년 됐지만은 아마 국내에서 찔레나무 외목대로서 이렇게 굵은 근장이 좋고 큰 찔레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순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겨드랑이, 자, 아무 필요도 없는 눈이거든. 이게 이렇게 꽃을 보려고 이 줄기들을 잘리지 않으면은 이게 굵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리고 이것도, 자, 묵은 가지에서 나온 눈인데 얘가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세력 통제를 시켜줘서 얘가 굵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강한 것들을 집어 주어야 이 찔레 약한 부분에 힘이 가서 이런 가지가 마르지 않는데, 이 끝에 있는 그런 이런 순들을 계속적으로 키우면은 이 하부에 있는 그런 순들이 이렇게 자연히 도태가 되니까 여러분들 필히 안쪽 겨드랑이 눈이나 또 너무 강한 눈, 또 새로 나오는 눈, 그런 순들은 다 절단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게 분명히요,
지금 이거 줄기 하나가 보이죠, 순이. 얘도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8월 2일 이후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카메라를 좀 잘 좀 한번 확대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그죠? 여러분, 이게는 지금 여기에 지금 가지가 하나 있죠. 얘는 올 봄에 나온 건데 지금 나온 거는 8월 2일 날 이후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없어. 이거 얘도 자, 이렇게. 자, 또 이제 거의 새로 나온 순들은요. 자, 이것도 이게 여기 한메디 지금 여기에서 8월달 이후에 나온 게 이 순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너무 강하니까 살짝만 세력을 죽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너무 강한 것들을 이렇게 통제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분재를 배양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또 그 세력이 너무 좋은 것들은 전정을 좀 했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 왜 보면은 이 나무를 8월 2일 날 잎따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도 많이 받고 잎이 충실하게 나온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믿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눈을 받아서 새 순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는 데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왜 항상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나무나 또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는 그 보약도 먹고 거기도 또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코로나19 방역 예방 주사를 접종을 했는데, 아이고 예방 접종한 날은 좀 쉬고 또 몸이 아플 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금 약간의 그런 나무 물론 살짝 스트레스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모든 나무를 잎닥을 했다든가 뭐 전정을 했다든가 또 뭐 분갈이를 했던가 했을 때는요, 이 HB101이나 이런 나무 활력제를 조금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조금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이제 이 옵티실을 사용하는데, 이 옵티실은 약 1000대 1 정도. 여러분들이 이 약품이 좋다고 해서요, 막 진하게 굉장히 배율을 높여서 이렇게 엽수를 해주면은요, 나무가 약해를 입어서 잎이 약간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HB101이나 뭐 하이포맥스라든가 GK365라든가 또 제가 사용하는 이거 스트레스 해소제 옵티실이라든가 썼을 때는 이 약품 속에 보면 꼭 배율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대 1, 그러니까 제가 주사기, 자, 이 3cc 이 주사기를 이 기른 거, 이거는요, 이게 지금 약 한 7cm 정도 되는 주사기 길이거든요. 왜 저기 갔으면 있을 겁니다. 의료기 상에 가면은요, 주사기 긴 걸 팔아요. 그리고 이런 주사기는 약국에 가면은 뭐 200원 밖에 안 갈 겁니다. 이 주사기 하나가 약 한 2,000원 정도가 받더라고요. 이거를 꼭 배율수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생각에 왜 그러한 활력제 같은 거를 굉장히 배율수를 좀 굉장히 높여서 진하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희석 배율수에 맞추어서 이 엽수를 해주는 게 이 나무한테 좋지, 굳이 막 그냥 너무 진하게 주면 잎이 이렇게 좀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 오므라들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에서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엽수를 이렇게 한번 해줘요. 뭐 HB101이든 뭐 하이포맥스든 또 기타 또 많은 다른 활력제들도 있을 거예요. 국산 활력제. 저는 이게 옵티실, 이거는 이게 폴란드, 제가 예전에 발음이 핀란드라고 했었는데 정작 옵티실, 이거를 저는 1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이런 줄기 부분에도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흠뻑 뿌려서 나무를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 나무가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굉장히 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요, 일부러 이 영상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약 한 달 전에 이렇게 촬영해 두었던 거를 이렇게 그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찔레나무 같은 거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요, 굉장히 그 찔레나무를 멋지게 잘 기를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나무를 이제 내년 봄에는 제가 이제 그 감상분에 옮겨서 좀 더 이 저 배양분보다 좀 멋진 분에 옮겨서 분갈이 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